턴턴, 양자, 파동, 그거에 대한 핵심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잘 파동이 들어가. 더 강력한 방법은 직접 붙여버려요. 머리 쪽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부위에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해독할 때는 앞뒤로 양쪽으로 쏴버리니까 장 안에서 해독이 일어나요. 붙이는 게 제일 낫고요. 국소적으로 아픈 부위, 다리가 아프시다면 붙여버리면 좋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자 주파수, 그런데 양자가 도대체 뭔 말이야? 양자라는 말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이 아니에요. 양자 물리학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 현상은 이해는 하겠는데 원리를 이해를 못하겠다.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이 된 순간이에요. 양자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에 모여가지고 물질이 됐는지까지 다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그런 막 빛을 만들고 생명체까지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관측은 되고 관찰은 되니까 이런 물리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 디톡스라고 하는데, 물로 디톡스 한다, 먹을 걸로 디톡스, 영양으로 디톡스, 뭐 마사지, 수기요법 그런 걸로 하잖아요. 단식, 극단적으로는 금식,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전자기 주파수로 디톡스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런 장비 만드는데 최초로 기여했던 거예요. 노얄 레이먼드 라이프 박사라고 1880년대 태어났어요. 세균학 이런 거에 좋아해가지고 나는 세균을 관찰해야겠다. 1900년대 초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관찰했더니 바이러스가 보이네. 근데 암에는 이 바이러스가 항상 있네.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지가 죽어버리네. 왜? 레이저 광선 같은 그런 빛에 의해서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어떤 주파수에 죽어버리구나. 살상 주파수, 어떤 것을 죽여버릴 수 있는 주파수를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BX, BY라고 칭했어요. 암 바이러스를. 이 바이러스를 추출을 해요. 추출해갖고 쥐한테 싹 놨더니 쥐가 전부 암이 걸려요. 그 후로 말기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주파수를, 죽이는 주파수를 쏴줬더니 다 암이 암치되고. 그래가지고 의사들 44명 모아놓고 파티를 했어요. 병의 끝, 모든 질병의 끝을 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끝상을 받았어요. The end of all disease.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겠잖아요. 모든 병을 끝내버렸으니까. 산업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휘말리고 연구실 불타고 온갖 음해와 박해를 받아서 망명도 하고 모든 연구자리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 양반이 만들어놓은 저 현미경 8개를 어디 여기저기 보냈는데 그것도 자취를 감췄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복원하자는 사람들이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주파수로 하면은 이렇게 죽어, 그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기계가 나온 것이 1970년대, 80년대부터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복원해가지고 어떤 주파수를 쏘면 어떤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더라. 이 양반이 현대 파동의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왜 이거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박해를 했을까요? 저게 만약에 계속 이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병에 시달릴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는 주파수로 그냥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계속 더 좋은 기계가 나올 것 같죠. 컵에다 대고 소프라노가 소리 지르면 유리 깨지는 거 보셨죠? 컵이 왜 깨져요? 컵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소리 때문에. 근데 딱 주파수가 100Hz야. 그러면 100Hz 맞는 톤으로 소리를 내면 얘가 더 진동이 커져. 커지다 못 견디면 깨져버려요. 그거를 공명 진동한다고 해요. 공명이라는 것은 같이 울린다. 똑같이. 이 소리급소가 여기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 400짜리가 있으면 100을 갖다 땡땡땡 치면은 이 공기의 음파에 의해서 어떤 게 울린지 아세요? 어떤 게 울릴까요? 100은 100짜리끼리는 울립니다. 그 진폭이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근데 위상이 맞다는 것은 위상이 중요해요. 진동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시다. 파도처럼. 근데 똑같은 파도가 이렇게 똑같다 그러면 더 커져요. 파도가 만나서 더 커져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간데 여기는 아래 파도가 이렇게 만나면 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소멸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진동이라도 위상이 반대면 180도 다르면 사라져버려요. 두 개 더해서. 그래서 위상이 맞냐 안 맞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 장비를 그냥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병원군 있잖아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이제 병원군이라고 합니다. 세포벽하고 DNA가 들어있어요. DNA가 한 이만큼의 파장이다 그러면 이만큼 파장을 깨부술 주파수가 들어가면 자기 안에 DNA나 RNA가 깨져갖고 사라져버려요. 얘가. 세포벽이 무너져버립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포도상규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들은 다 찾아놨어요. 이 주파수를 쏘면 깨져버린다. 살상 주파수라고 합니다. 세포벽이 파괴돼 버려요. 근데 우리 몸에 이거 주파수가 들어와도 우리는 왜 살아있을까? 이거는 저주파수예요. 이 저주파 영역대에서는 미생물들이 반응해요. 우리 인간은 상당히 높은 영역에 있어. 고차원 존재예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에 비하면 고차원 존재라고. 주파수가 높은 존재예요. 저런 정도의 전류가 흘러서 들어가면 개의 입장에서는 진짜 벼락이 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타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에 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63빌딩 정도가 우리 세포라고 하면 거기에 출입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 정도 크기예요. 한 100볼트로 63빌딩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63빌딩 무너져요? 근데 100볼트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 치면은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는 아무 문제는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 몸뚱아리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육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균형이 맞네, 혈액순환 잘 된가, 오장육부 기능 잘 되는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맥박도 재보고 막 해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안 좋네, 그래서 뭐 이 약 먹어야겠네, 어디 좀 마사지 좀 받으세요, 이런 것을 치료라고 그러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은 병원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몸에 에너지 장도 있고요, 내부에 경락도 오르고요, 차크라도 있고요. 이건 엑시오토널 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서 흐르는 다차원적인 에너지 통로들이 많아. 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여. 근데 예전에 그 중국의 고대 뭐 하타 같은 사람이 돌을 많이 닦다 보니까 저 에너지 흐름도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놨네. 그래갖고 침을 여기다 놔야 돼. 에너지가 안 흐르는 곳에. 그게 뭐예요? 경락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또 기경, 발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손은 또 여기에 뭐 몸에 일부가 기도 그러고 발바닥도 그러고, 그래서 홀로그램적으로 반사구가 있잖아요. 그게 이침역법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죠. 그게 이제 DNA와 관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안 보이는 몸도 있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에너지 눈이 열리면 이렇게 우리 몸의 에너지 기운이 방사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전자기장 에너지 때문에 생체 에너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너지를 키우거나 늘릴 수 있어요. 누가 옆에 온 거에 다 느껴져요. 내 에너지장에 들어오는 거. 그게 생체 에너지장이에요. 내 안에는 생체 에너지가 흘러요. 전기적, 자기적, 뭐 신경전류 뭐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생체 에너지인데, 또 보이지 않는 경락, 이 엑시오토널 라인은 이제 상당히 또 고차원적인 라인입니다. 이거는 이런 데다 못 박은 게 누구예요? 근데 우리가 자축으로 한 열 몇 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수명도 엄청 짧아져 없어요. 예전에 성경 보면 900살 막 그렇게 살았어요. 기본이 900살을 살기 위해서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 900살 되는 거 좀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관심 900살 살려면 최소 첫 단계에 150살을 넘겨야 돼요. 150살을 넘기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120살 안에 죽어버려요. 120살 안에 대부분. 150살을 살잖아요. 그러면 다시 젊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300살을 살 수 있거든요. 300살을 살면 사람이 안 죽어요. 그 후로는 900살 정도 되면 귀찮아서 이제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년은 살게끔 돼 있거든요. 인간이. 이제 노화와 죽음이 이제 도입됩니다. 노화 이후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DNA를 좀 손댔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몸뚱아리,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안에서, 그 다음에 전기도 흘러, 그러면서 또 양자적인 존재예요. 한마디로 그 영혼적인 존재. 물질을 벗어났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병의 원인은 이거다. CTS,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거에 의해서 내 생체 에너지장에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뇌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 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 세포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위기사항에 작동하는 프로그램. 그게 작동하면 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독소예요. 케미칼 독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독소가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와 독소가 이제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뇌에서 생체 에너지장, 아까 그 장 있죠? 여기 퍼져 있는 장부터 생체 내부에 있는 에너지장, 결환이 일어나고 흐름 장애가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정체되고요. 동일한 위상대에서 다 조화롭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놀아요. 위상이 틀어진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은 몸에서 DNA하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변신을 합니다. 그거를 DNA 변이라고 그러고, 미생물이 변이가 일어납니다. 유산균이 악마로 바뀌어요, 갑자기. 대장균이 나를 공격해요.
없던 곰팡이가 내 안에서 생겨나요. 생겨난다는 게, 야, 곰팡이가 곰팡이를 낳지, 곰팡이가 없는데 곰팡이가 생겨요. 희한하게. 그게 생명 창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인정을 안 했는데, 아까 로얄 라이프 박사 있죠? 현미경을 보고 있다가 관찰했어요. 정상적일 때 16단계의 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는 정상일 때, 나머지 단계는 비정상일 때 나타난다. 병역성으로. 이것들이 모아서 막 곰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을 일으켜요. 막 그런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생물 변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생물 변환이 지금도 생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는데 자기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 맨날 변이 되잖아요. 미생물들은. 그렇게 변이가 맨날 일어납니다. 왜? 주파수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은 심리적인 충격,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고립이 됩니다. 별도의 감정이나 별도의 에너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암이나 질병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이런 주파수로, 정상 주파수로 계속 쏴줘요. 그러면 다시 이게 주파수가 위상을 회복하고 정렬이 됩니다. 다시 충전해주고 동기화 시킵니다. 그랬더니 위상이 정렬되고 공명이 회복되고 에너지 시스템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근원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연결이 되고 재발이 없다. 치유가 된다면 재발이 없다. 암은 반드시 재발된다겠죠. 근데 재발이 없어요. 왜? 몸의 증상,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과예요. 원인은 파동의 문제였어. 감정이나 아까 스트레스나 독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여. 뭐예요? 수술하고 방사선으로 태우고 뭐 화학요법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없앴다 쳐. 없애도 에너지는 남아있잖아. 에너지는 남아있으니까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증상은 재발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증상이 다시 재발돼. 다시 물질로 나타나. 다시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진다고. 암이 나았대. 한두 달 후에 다시 재발돼가지고 더 크게 암이 생겼대. 그것도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몸의 증상도 치유하지만 이런 기계로 에너지로 흐트러진 것을 내가 마음 수련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런 거 못 하시잖아. 그런 걸로 해갖고 나 다시 균형 맞추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로 균형을 매일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만 가지의 주파수가 들어있어요. 아까 500가지도 그 안에가 또 하나의 주파수당 몇십 개가 들어있어요. 다 찾아놨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눈의 문제, 그러면 눈의 독소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다 찾아놔가지고 눈 안에다 다 넣어놨어. 눈 코드만 하면 복합적으로 치유가 되게끔 해놨다고. 예전에는 눈의 독소, 뭐 눈에 많이 오는 기생충 따로따로 다 했어요. 뭐 장이면 장별로, 뭐 미생물 각각 찾고 또 암 찾고 뭐 염증 찾고 따로따로 다 주파수를 찾아줬다고. 지금은 장 코드 하나로, 해독 코드 하나로 장이 다 개선되게 해놔버렸어요. 그 안에가 다 들어있다고.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독을 먼저 빼야 돼. 물 먹고 나서 해독 주파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장이나 간이나 신장의 독소부터 빼고 또 그 독소를 때문에 생긴 독소를 분해하려고 막 우글우글 거리고 막 증식한 게 뭐예요? 미생물이야.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독소가 온 거예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밥도 오래 놔둬보세요. 쉬고 나중에 곰팡이 끼잖아요. 곰팡이의 사명은 이걸 분해하자. 모든 걸 분해하자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끼지 않으면 암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암세포도 곰팡이가 분해시켜요. 그래서 반드시 암세포 옆에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곰팡이가 암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곰팡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몸에 어떤 독소가 오죠. 뭐 샴푸를 썼다든가 치약을 썼다든가 어떤 독소가 들어와서 간에 쌓였어. 그것을 냄새 맡고 장에서 올라가. 장 흡충이. 특히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 소독약 같은 거 피부로 들어오면은 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추 먹을 때 이 흡충, 디스토마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얘가 그 냄새를 간에서 냄새 나는 걸, 간에서 냄새 난다는 거 여기서 달까지 거리야. 지 입장에서는. 여기 달에서 야 달에가 무슨 좋은 냄새가 나네, 내가 먹을 게 있네 하고 달까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장에서 여기로 췌도간을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긴 여정이겠어요. 본인 입장으로는 달 날아가는 겨울이야. 근데도 뭐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내 몸에 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을 분해하는 세균도 있어요. 납이 들어오잖아요. 납을 분해하는 세균. 모든 거에 따라서 모든 세균들이 다 있다. 심지어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잖아요. 맨날 먹는 것도 분해해요. 모든 것을 다 창조주가 만들어놨어. 너는 이런 역할이야. 근데 평소에는 없기 때문에 걔가 할 일이 없어. 근데 그 독소가 들어왔을 때는 확 자라나는 거야.
근데 그걸 자라나는 것도 이제 고통이야, 이게. 걔네들이 좋은 것을 방사하지 않아. 독소를 더 방사해. 그래서 미생물도 해독 주파수, 그 독소 자체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공진해서 소멸시켜. 아까 미생물들은 진동수, 세포벽이나 DNA, RNA 진동수, 깨뜨리는 진동수를 쏴주면 걔가 무너져 버려. 그래서 깨져버려갖고 죽어버려. 죽어버리면 엄청난 그 찌꺼기 독소가 나와요. 그게 피부로 가려움증으로 막 나옵니다. 그거를 명현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자, 이제 물 한 잔씩 건배하시고, 여기에서 전사됐기 때문에 이게 해독물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옥기 때문에 조직 장기를 활성화해주는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치유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해독한 다음에 이제 다음 코드를 할 때는 내가 장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 활성 코드. 간 활성 코드를 활성화 시켜준다. 약간 틀어진 거, 위상이 틀어진 거, 약간 틀어진 것을 활성화 시켜준다. 아주 미약작이기 때문에요, 미약 전류관 흘러요. 그래서 방법은 해독을 먼저 하시고 해라. 그래서 심인적인 충격하고 물리적, 이게 이제 병의 원인인데, 그거에 의해서 미생물이 변형이 일어난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한 500개 들어있어요. 복합으로 통으로 들어있고요. 장 뭐 다 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쓰기가 편해요. 전문가 없이도 내가 그냥 불편한 데만 하시면 돼. 복합 모드는 해독 또는 미생물 주파수를 같이 먼저 한 다음에 증상 주파수, 내가 간 증상이 있으면 간을 하시면 되고, 뭐 근육이 안 좋으시면 근육 통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안전하냐, 또 특수한 부위에 최소한의 자극만 줍니다. 그 다음에 수십 년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에서 이거를 연구하고 안전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손으로 할 때는 전체적인 몸을 훑어주는 거고, 불편한 데 있으면 그 부위에 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했다가 나중에 쓰다 보면 강도를 계속 올립니다. 올리다 보면 이게 시원할 때가 이때구나 찾을 수 있어요. 하고 나면 통증이랑 많이 가십니다. 그 다음날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3분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간편 버전이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해독부터 가장 많이 쓰는 코드로, 이거는 고급형이고 코드가 많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기가 편합니다. 이제 이거 하다 보면 호전 반응이 일어나요. 반드시 힐링의 위기가 오는데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미생물이 사멸되고 독소가 배출되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고, 그때 수분 섭취 많이 해주고 영양 보충 많이 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휴식하고 하시면 됩니다. 가장 주의할 사람은 심장병 있는 사람, 심장 박동기 끼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자기적인 것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임산부나 장기 이식 이런 분들은 금하는 거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영양 보충을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지맥, 수맥이 여러분이 찾을 수 없을 거고, 잘 효과 못 보는 분들이 이거 하면서 전기 침대, 전기장판에 계속 쓰시는 거. 그건 나쁜 전기거든요. 나쁜 전기와 좋은 전기가 있어요. 좌선 전기와 우선 전기가 있는데, 나쁜 전기에 노출되시면 치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수맥에 노출 경우, 또 계속되는 화학용해물질, 환경오염물질, 또 아말감으로 이렇게 수은이 축적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아말감을 빨리 빼셔야 돼요. 레진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만 바꿔도 정신병에서 벗어난 분도 있어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치과에 그거 빼가지고 엄청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효과는 바로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수술이나 이런 거는 바로 띄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원인을, 틀어진 에너지를 잡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쓰시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빠른 것도 있죠. 뭐 세균들이나 이런 거 죽이는 건 빠르죠. 바로 수술 직후일 때 쓰지 마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봉합이 다 된 후에, 왜냐하면 이게 피를 좀 맑아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혈액 분고가 돼가지고 잘 아물어야 되니까 바로 직후보다는 한 1, 2주 있다가 더 쓰시면 돼요. 심지어 여기에는 방사능 제거 코드도 있어요. 전자파 제거 코드도 있고, 차크라 활성, 경락 활성이라든가 자기 그 영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에너지라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그 비물리적인 마음의 문제까지 에너지로 주파수로 다 해결을 해요. 식욕, 호르몬, 원인에 따라서 호르몬성으로 살찌는 거, 또는 어떤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 그거 원인에 따라서 해줘야 돼요. 식욕 제어 못하게 하는 그런 틀어진 파동들을 이런 걸로 잡아주면 되고, 변비 그런 코드도 장 해독해주면 되고. 내가 뭔가 당긴다는 것은 그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균이 자꾸 먹을 걸 당겨해. 담배는 왜 담배가 자꾸 피고 싶냐면 니코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니코틴이 다 금식하고 빠져버리면 담배 냄새 맡기도 싫잖아요. 내 안에 독을 불러들여요. 그걸 해독해버리고 나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